국가 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유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 바로 청소년 상담사 3급인데요. 자격증 소개하기 이전에 여러분께서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말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3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좀 올바른 지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좀 이 직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청소년 상담사 좀 어떤 일을 하는지 정수임 대리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청소년 상담사는 이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 상담 인력입니다.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그 청소년 선도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고 또 이제 그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실시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되게 뿌듯한 자격증이네요. 들어보니까. 네. 근데 사실 좀 아무래도 청소년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도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고 좀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그들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애정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응시 자격은 따로 있나요? 네, 응시 자격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관련 별표 3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별표 3을 보시면 1, 2, 3급에 대해서 모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3급의 내용을 보면 6가지 응시 자격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 전문 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는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3급 청소년 상담사의 경우는 대부분 실무 인력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리고 집단 상담의 경우는 공동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매체 상담이나 그리고 심리 검사 등을 실시하고 해석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청소년 상담실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담이라는 직무의 특성상 여러 가지 기타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서도 상담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한 어느 곳이든 네, 그렇죠. 일을 할 수가 네.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는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될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교육 차원, 국가 정책 차원, 그리고 개인 민간 차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교육 차원 같은 경우는 초, 중고 학생 그 상담 교사로 그리고 위클래스나 위클래스 등의 위프로젝트 그리고 대학에는 이제 대학 학생 상담소 등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정책 차원 같은 경우는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그리고 시도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시군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 밖에도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등에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설 상담소나 그리고 심리연구소와 같은 민간 차원에서도 상담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오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나와주셨는데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찾아가가지고 또 해당 자격증을 소개해주는 찾아가는 국가 자격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현재 이제 우리 공단 전문 자격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국가 자격 설명회는 15년부터 계획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16년도에는 좀 더 대상자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수험 고객층, 즉 대학생 그리고 취업 준비생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이제 지금 같이 출제 그리고 시행 담당자가 이제 합동으로 실질적으로 수험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구성해서 이제 맞춤형 자격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뭐 굉장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선 잘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직접 담아왔거든요. 지금부터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 국가 자격증 뜨거웠던 현장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특별한 강연이 열린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서울에 위치한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자격증 취득에 대한 열기가 느껴질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번 강연은 국가 자격증을 관리 출제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한 찾아가는 국가 자격증 행사입니다. 청소년 상담사라는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자격증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설명이랑 그다음에 출제 그리고 응시 자격 서류 심사를 어떻게 한다, 우리 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응시생들에게 조금의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직접 출제 관리하는 위원들이 나와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에 대해 소개해줬는데요. 이곳에 오신 분들도 정보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3월과 10월 해가지고 3월이 쉽게 나오면 10월이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물론 그 53%라는 건 그만큼 점수를 맞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나왔는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좀 쉬웠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들 도는 얘기는 10월 건 아주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험자분들 특성도 매년 달라지고 그다음에 출제위원도 사실 매년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이게 저희가 목표나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관연도 출제 수준으로 출제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 결과를 딱 보면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예상치 못하게 사실 저희 예상치와는 다르게 합격자 좀 많아서 저희가 다시 관여도 수준으로 저희는 회기를 하는 것이 저희 내부적인 바람이거든요. 올해 꼭 많이 응시하시고 꼭 많이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고요. 그 궁금스러운 점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사실은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0월 1일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 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묻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설명회를 통하면 사람들이 더 주관적이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니까 자기가 어떤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강연이 치러진 서울시 상담복지센터는 실제 청소년 상담사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신데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인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직업군이 아닌가 합니다. 일단 청소년을 좋아해야 되고요. 또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편견 없이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춰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상담에 대한 이론과 실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국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되고 또 청소년 관련해서 경험을 많이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적성과 또 인내 또 이런 사명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 상담사를 지금 취득하시려고 이 길에 들어서셨으니까 내리지 마시고 꾸준히 그 길을 따라가시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면서 상담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 상담사에 대한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정보 소개합니다. 이번 순서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격증을 잡아라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3급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시험 정보 안내해드립니다. 청소년 상담사 3급의 자격검정 프로세스는 필기시험, 서류심사, 면접시험으로 진행됩니다. 필기시험은 필수 5과목, 선택 1과목으로 구성되는데요. 필수 과목은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이고 선택 과목은 청소년 이해론, 소년 수련 활동론 중 한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목당 총 25문항이 출제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필기 합격은 서류 심사에 통과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발표합니다. 면접시험은 면접위원 3명 각각 25점 만점에 15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하며 면접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해 하루 평정한 때에는 평균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청소년 상담사 3급, 이제는 필기시험에 대해서 과목별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달심리 과목이거든요. 어떤 과목인가요? 네, 발달심리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을 이해하고 발달 수준에 따른 상담의 과정과 개입 기술, 그리고 전략 수립,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과목입니다. 발달심리 같은 경우는 발달심리의 개념이라든가 연구 방법, 그리고 아동기,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의 발달의 기초적인 파트와요. 신체, 정서, 성격, 도덕성 발달 등 주요 발달 영역을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발달 심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잘 알고 있어야 상담이 가능하니까 네.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입니다. 이번에는 집단 상담의 기초거든요.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요? 네, 집단 상담의 기초 과목은 집단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인 집단 역동에 기초해서 집단이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특성과 그에 따른 결과, 그리고 효과적인 집단 활동에 필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와 또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과목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좀 평가가 되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이런 거는? 네, 이 과목은 아무래도 청소년 집단 상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청소년 집단 상담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단 상담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집단 상담만이 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특성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네요. 이 분야 역시. 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과목은 심리 측정 및 평가예요. 네, 이 부분도 역시 심리와 관련된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리 측정 및 평가는 인간이 지닌 재반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따르는 효과적인 측정 도구들의 종류와 성질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다양한 심리 측정 그리고 검사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시행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직접 심리 측정 및 평가 기출 문제를 두고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네. 2016년 제14회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심리 측정 및 평가 A형 63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심리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뒤에 화면이 나오는데 MC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답이 정답일 것 같아요? 정말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질문에 당황스러운데 일단 지금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잖아요. 네. 일단 측정에는 항상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기계가 아니니까. 그리고 조작적 정의는 모든 연구에서 동일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3번, 구성 개념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맞는 말인 것 같고 4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측정하는 개념. 5번, 행동을 관찰해서 구성 개념을 추론한다. 이것도 뭐 맞는 말 같아서 저는 사실 모르겠는 말인 것 같아서 2번.
2번이 옳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정답은 뭔가요? 맞습니다. 답을 맞추셨어요. 정답은 2번인데요. 이거 꼭 짜고 치는 것 같지만 진짜로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 본 겁니다, 여러분.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MC 분께서 잘 맞춰주셨는데요. 다른 1번, 3번, 4번, 5번은 다 심리 측정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 맞고요. 2번에 잘못된 부분은요. 측정을 위한 조작적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연구에서 동일하다는 이번의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출문제를 풀어보니까 확실히 이해를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인데 이걸 그냥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좀 이해하면서 하면은 문제 푸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사실 내용도 내용인데 단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좀 딱딱하고 어려워서 용어가 좀 이해하는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이해하면서 외우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뭐 좋은 결과가 있겠죠? 네, 계속해서 다음 필기 과목은 상담 이론이에요.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요? 네, 상담 이론은 청소년 상담의 초기, 중기, 종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청소년 상담사의 자질 및 역할,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가 알아야 할 윤리 등에 대해서 이해를 평가하는 과목입니다. 네, 말 그대로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윤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좀 더 쉬울까요, 이 분야는? 네, 이 과목은 청소년 상담의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그리고 청소년 상담의 실질적인 부분, 그리고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두 가지 파트를 모두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두 가지 파트 다 열심히 공부해라.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과목은요. 학습 이론 과목이거든요. 이 과목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학습 이론은 인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원리로서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제반 학습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과목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말로 하기보다는 직접 학습 이론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2016년 제14회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학습 이론 A형 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MC분께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또 제가요? 네. 이거 풀고 합격하면 이제 상급 상담사 되는 건가요? 일단 학습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지금 보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하나하나가 눈에 안 들어와요. 이해를 하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4번? 4번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정서의 변화가 학습에 포함될 것 같은데 이런 심리적으로. 네. 청소년 상담사 상급을 취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학습 합격이에요? 이론은 네. 네, 맞습니다. 네. 학습 이론은 많은 수험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MC분이 너무 쉽게 맞춰주셔서 사실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너무 쉽게 맞췄어요. 네, 정답이 4번인 이유는 네. 학습은 변화를 뜻하는데 네. 관찰 가능한 구체적인 변화에 해당하는 외적 변화, 지식, 성격, 사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변화까지도 학습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구나. 저 진짜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지금 또 더 잘 돼 있을 텐데. 네. 일단 지금 학습은 변화다라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이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기에서 4번은 변화가 학습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은 4번이다라고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택 과목이라고 해요. 청소년 이해론 어떤 과목인가요? 네, 청소년 이해론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에 따른 제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특성 및 청소년기의 문화 그리고 청소년들의 환경 등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과목입니다. 청소년 이해론은 어쨌든 청소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경이라든지 그들의 문화 여러 가지를 정말 청소년 같은 마음으로 이해를 했을 때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선택 과목은요. 또 청소년 수련 활동론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수련 활동하는 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과목인가요? 네, 청소년 수련 활동론은 청소년 수련 활동을 통한 청소년기의 가치관 확립과 사회성 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올바른 청소년 수련 활동을 위한 지도자의 자질 및 프로그램 개발 능력 등을 평가하는 과목입니다.
청소년 이해론과 같이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선택 과목 중 한 과목인데요. 네. 그 임씨님께서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 이해론이나 청소년 수련 활동론 모두 그 각각의 해당 영역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 두 과목 선택의 과목 두 가지 중에 좀 그 과목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고, 이 청소년 수련 활동론은 말 그대로 좀 지도자의 자질이나 그런 수련 활동을 할 때 개발 능력까지도 보는 그런 분야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청소년 상담사 3급의 경우에는 필기만 합격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관문일 수도 있겠는데 서류 통과가 돼야 일단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서류 심사의 기준 어떻게 되나요? 네, 청소년 상담사의 경우에는 이제 응시 자격이 굉장히 아까 보셨다시피 까다롭잖아요. 까다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응시 자격 서류 심사도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험자분들께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좀 많은데요. 공통적인 서류로는 이제 그 서류 심사 신청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그리고 성적 증명서 또는 학위 취득 증명서가 공통 서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응시 자격에 맞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해당 서류는 이제 첫 번째로는 성적 증명서나 본인 재학 당시의 학과 커리큘럼, 그리고 실무 경력 증빙 서류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성적 증명서나 본인 재학 당시 학과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6번 항목에서 응시 자격 6번 항목에서 제가 시행규칙 제7조를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15개 상담 관련 분야 과목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과목 중에서 4과목 이상이 전공으로 표기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실무 경력 증빙 서류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 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법령을 찾아보시기가 굉장히 까다로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큐넷 청소년 상담사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 이제 등재를 해뒀어요.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절차를 거치고 필기를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따로 실기를 보는 게 아니라 청소년 상담사 3급 같은 경우에는 면접으로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되는데,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가 궁금해요. 네, 면접 시험의 평정 요소는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평정 요소인 청소년 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 자세는 왜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지,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인지 등을 평가하는 질문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는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사례에 나타난 내담자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를 어떻게 개념화하는지, 그리고 사례에 적합한 상담 목표와 개입 전략은 무엇인지 등 청소년 상담사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수련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의, 품행 및 성실성에서는 인사하는 법, 말하는 태도, 표현하는 언어,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긍직 및 성실성 등을 평가하게 되고요. 네 번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서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응답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일관된 논리로 표현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은 실무 현장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적절한 답을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이 출제됩니다. 자, 지금까지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 과목 및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격증 준비하는 응시자분들의 경우에는 또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코너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자,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3급 준비하는 분들 어떤 고민하고 계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풀어볼게요. 자격 연수 신청에 대한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주셨는데 정수임 대리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네, 청소년 상담사 자격 연수의 경우에는 이제 따로 이제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연수 일정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 가능한 시간에 연수 신청하셔서 연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합격률 궁금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합격률의 경우에는 지금 3급 청소년 상담사 2014년 기준으로 필기 38%, 면접 91%, 그리고 15년도 필기 31%, 면접 88%, 16년도 이번에 3월에 시행했던 시험 제14회 필기 시험에서는 필기 시험 53%, 그리고
면접 시험 81%로 합격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접보다는 좀 필기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부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 저희가 한꺼번에 알아봤는데요.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국가 자격증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큐넷 사이트에 고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직장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 지금까지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3급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좀 많이 도움이 될까요? 청소년 상담사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실시가 되고 소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성가족부 산하의 16개 시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기관마다 청소년 상담사를 반드시 3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구센터의 경우에는 1명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의 장이나 또는 팀장급으로 승진할 때 이 자격증 그 소지가 반드시 꼭 필요한 그 필수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분야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제 자료에 따르면 이제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전문 상담사들의 이 일자리 수요 전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늘어나는 청소년 상담 수요로 인해 관련 시설들이 확충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인력들의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상담 선생님이라는 게 따로 없었고 상담 받는 거는 좀 생각을 많이 못했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어쨌든 좀 이런 직업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좀 상담도 많이 받고 고민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청소년 상담사 3급 취득을 위해서 도움되는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합격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과거의 청소년 상담사 시험 문제가 어떤 이론 위주의 암기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면 최근 경향은 이론과 실무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현장 실무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단순 암기식 공부 방식을 지향하고 상담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평소에 좀 상담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그렇죠? 네, 일단 실기도 많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청소년 상담사의 경우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요. 지원하는 역할이라서 정말 중요한 직업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또 훌륭한 성품, 인성과 또 청소년을 위한 애정과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나에게 맞는 직업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